경매수권 현매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은 일단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아니 대체로 낙찰이 되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될 망정 일단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낙찰이 기쁘지 않을 때가 가끔 나타나요. 바로 단독 낙찰을 받았을 때인데요. 분명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는 조금 찜찜한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어떻게 되나 찔러나 보자 하고 낮게 썼는데 덜컥 낙찰이 되었을 때, 또는 어찌되었건 느낌상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 것이 거의 확실하고, 또 자신이 평가했을 때도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높게 입찰을 책정했는데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낙찰이 되면 기뻐해야 할까요? 기뻐하지 말아야 될까요? 참 표정이 어떻게 애매모호하죠. 기분도 좀 애매하게 씁쓸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있어서 낙찰 받고 그 이후에 계획이 착착 실행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돈이 될 만해서 일단 낙찰 받고 그 이후에 생각이나 한번 해보자고 하면 정말 난감한 경우죠. 일단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2019-1402-002 물건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에 있는 토지인데, 이 물건은 언뜻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해도 이것을 돈으로 바꾸려는 계획 혹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이 없으면 쉽게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부동산 경매는 항상 돈이 끼어드는 문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경매나 공매는 장난이 아니에요. 작게는 몇백부터, 물론 몇십만 원도 있겠지만 크게는 몇 억까지 돈이 들어가는 엄연한 투자예요. 투자해서 누가 손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투자 계획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이 적을 것 같다고 해서 패스하고, 수익이 클 것 같아서 입찰한다라는 그런 뜬구름 잡는 식 입찰은 대부분 무조건 망해요. 차라리 계획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물건을 풀어나갈 것인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관망하거나 저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우선 로드뷰를 보면요, 도로를 끼고 있고 예전에 무슨 공장을 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지 지금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전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까 다시 이것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전 주인은 뭐 공장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못 일으켰습니까? 여건과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고 또 크게 살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주인과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업종을 다시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차별적인 접근을 가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차별성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래야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엷어집니다. 단순히 길을 끼고 있는 건물이다, 땅도 모양이 삼각형이지만 그래도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좋게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좋은 장점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경매나 공매의 특성상 좋은 쪽으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찰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쓸 것 같고, 본인은 낙찰을 받으려면 더 높게 써야 한다는 생각에 하룻밤씩 지나고 나면 낙찰 금액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는 뭐 그런 일을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아마 제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면 조금 뜨끔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단독으로 낙찰을 몇 번 받아보았는데요, 확실히 기분이 씁쓸해요. 특히 한껏 기대에 부풀어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 때 그 허망함을 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다시 물건 사진을 보면 주변이 온통 네모 반듯한 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농지라는 말인데, 절대 농지 안에 있는 대지라면 쓰임새에 있어서는 공장이 아닌 다른 창고나 어떤 다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저것도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면 차라리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물건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물건의 장래 가치, 미래 가치, 이 부분을 조금 더 높게 측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최초 감정 가격이 다소 높았고요, 사실상 건물의 존속 가치가 높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감정 가격의 절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가 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죠. 감정가 대비 54% 정도의 낙찰가는 8,600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쓰임새가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로지 토지의 가치만으로 저는 평가했으면 더 나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독 낙찰인데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효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위안이라면 위안이고, 단독 낙찰을 단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보이고요, 다시 토지의 활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토지는 가만히 놔둬도 가치가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경매 투자가라고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일반 매매로 비싸도 조금 더 쓰임새가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경매 투자는 무조건 싸게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앉아서 향후 전망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미리 꿰뚫어 보고 가격이 아닌 가치를 살리는데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매 투자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부동산 경매하면 정말 낮게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득실거린다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설픈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부동산 경매 세상에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 선수가 홈런 칠 희망으로 타석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매번 홈런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병살타를 쳤다고 해서 타석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타석에 들어가면 홈런을 꿈꾸기는 꿈꿉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경매에서 이익을 확실하게 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과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투자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제가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